프로이드가 1920년대 원리를 넘어서라는 저술에서 열반 원리를 도입을 했는데, 너바나 프린시플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생기는 흥분의 양,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흥분의 양을 제로 상태로 아주 없애버린다 하는 개념, 그러는 경향을 열반 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열반 원리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죽음 역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 1920년에 쓴 이 글에서 나오는 이 열반 원리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죽음 원리로밖에 우리가 설명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극이, 우리 마음의 자극이 하나도 없는 상태, 흥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갔다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 무기물 상태로 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한테 아무 자극이 없는 것은. 그래서 이게 죽음 역동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피약증의 경제적 문제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하지만, 프로이드 스스로가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쾌락 원리를 열반 원리하고 같다고 본다면, 그럼 쾌락 원리도 결국은 죽음 본능이라는 얘기죠. 죽음 본능을, 죽음 역동에 봉사하게 된다는 얘기. 아까 쾌락 원리하고 플레저 언플레저 프린시플을, 원래 언플레저 프린시플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자극이나 흥분을 방출하면 우리가 쾌락이 있고, 그리고 방출하지 못하고 자극이나 흥분 상태가 방출되지 못한 상태가 불쾌라고, 언플레저라고 봤는데, 역동 이론을 하면 처음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느냐고 봤냐면, 리비도가 발산되지 못하고 쌓여 있으면 이게 불안을 가져온다. 이게 언플레저의 기본적인 거죠. 최초의 불안 이론이 이런 생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쾌락 원리라고 하는 것이, 쾌락을 찾는데 이게 결국 죽음 역동에 봉사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 자체가 프로이드 스스로가 열반 원리를 쾌락 원리하고 같다고 봐버리는 순간, 단순하게 쾌 불쾌 원리가 아니고 열반 원리는 자극의 양이 지로 상태로 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니까, 지로 상태로 간다는 건 결국 죽음을 향하는 거니까, 결국 쾌락 원리도 죽음 역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죽음 역동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프로이드 스스로도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론을 지금 새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 또 하나 어려운 게, 어떤 불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긴장들이나 흥분이 다 이게 불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엑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어떤 흥분이나 자극 자체가 불쾌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쾌락을 가져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쾌락 원칙은 우리에게 엑사이테이션이 쌓이면, 긴장이 쌓이면 불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임상 상황이 나온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적 충동이라는 얘기죠. 성적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오히려 쾌락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스스로가 모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프로이드가 생각을 한 게, 죽음 본능에 속해 있는 열반 원리는, 이 열반 원리가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 모종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죽음 본능과 병행의 생명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리비도가 어떤 개입을 함으로써 어떤 이런 열반 원리의 어떤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유쾌한 감각과 불쾌한 감각을 아까 양으로만 따졌죠. 어떤 자극이 많은 자극이 있는 것이 이렇게 방출되면, 양이 줄어지면 불쾌함보다 쾌락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썼는데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양만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양이 많냐 적느냐를 가지고 쾌 불쾌를 얘기할 수 없었고 어떤 질적 요소가 있다. 이제 이렇게 프로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애를 쓰고 있는데 프로이드 얘기로 하면 아마도 그것은 리듬, 변화의 시간적 순서 그리고 작은 양의 고조와 쇠퇴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극이 많았다 줄었다 줄었다 많았다 하는 거 이런 어떤 리듬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를 가지고 쾌냐 불쾌냐를 어떤 질적인 상태를 가지고 퀄리티를 가지고 봐야지 퀀티티 그러니까 자극의 양이 많냐 적냐만 가지고 볼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논의를 거쳐서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은 생명 과정에 작용하는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해 내려고 해요. 아마 처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열반 원리는 흥분의 양을 제로로 감소시키려는 경향을 통해서 죽음 본능을 표현한다. 죽음 본능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게 열반 원리라는 거죠. 흥분이나 자극의 양을 지로 상태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경향. 이게 바로 열반 원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쾌락 원리는 리비도적 자극의 질을 통해 리비도적 자극의 질이라는 퀄리티라는 얘기가 나왔죠. 리비도적 자극의 질을 통해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 간의 결합을 표현한다.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이 함께 있어야 이게 쾌락 원리가 이루어진다. 그 쾌락 원리는 어떤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을 융합해서 쾌락도 없고 죽음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쾌락 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현실 원리,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지연시키고 불쾌를 일시적으로 감내하는 것. 이것을 쾌락 원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기에 갈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는 열반 원리, 또 하나는 쾌락 원리, 세 번째는 현실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서로 갈등을 빚게 되지만 생명 과정들이 보존되는 한 이러한 갈등을 서로 견뎌내야만 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쾌락 원리는 죽음 역동이 어느 정도 삶의 역동과 융합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쾌락 원리 속에서는 죽음 역동과 삶의 역동이 결합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거기에서 이런 의미에서 쾌락 원리는 우리 생명의 파수꾼, 라이프가드라는 얘기.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쾌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어우러져 있는, 이게 퓨전돼 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쾌락 원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큰 이론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나서 프로이드가 피약증을 셋으로 나눠요. 첫째는 남성의 여성적 피약증, 그리고 1차적 혹은 성감 발색적 피약증, 그리고 도덕적 피약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같이 따라가 보죠.